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족집게 백선 2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번은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의뢰한 경우 그 의뢰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판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위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느냐는 주관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는 손님,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가 가령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갔다면 그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사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항변했지만 판례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손님 입장에서 보면.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이번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3번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15일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8번에 있죠? 15일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은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민법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요. 상가 역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상가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안 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협회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X죠.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만.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분사무소 3개 있는 경우 5억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분사무소 1억 이상이니까 3개니까 3억이고요.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5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 예, 보수에 대해서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 1문제, 계산하는 문제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지급 약정 효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무자격자도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유효하고요.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 외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0.9죠. 매매든 임대차든.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입니다.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매매만. 이게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5일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의 경우 위반 시 제재가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에 1000만원, 그리고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